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7일, 17일, 27일. 7일 날에는 일곱 번째는 신뢰를 쌓았으므로 계속해서 도움받았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걸 지속적인 성장이라 그래요. 지속적인 성장을 원합니다. 이 지속적인 성장을 하면 계속해서 도움을 받아야 된다. 계속해서 도움 받으려면 신뢰를 쌓아야 된다. 신뢰는 정직할 때 쌓인다. 특히 약속을 잘 지킬 때 우리는 정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때 신뢰가 쌓이게 되고 그러면 지속적인 관계가 유지되면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로 확산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도움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싶다면 약속한 것을 잘 지키고 평소에 정직하게 생활을 하셔서 신뢰를 쌓아야 된다. 이게 이제 인이고 요거는 과가 인과. 이렇게 우리가 사는 이 동네에서는 어떤 경우도 인연 과보의 법칙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걸 줄여서 인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항상 인과를 의지해서 중심을 잡고 사시면 이루고자 하는 걸 다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 명품 국사 적각성취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제게 이제 수능을 치는 아들이 있는데 성적이 생각보다 좀 되게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교 지나가기가 쉽지 않을 듯한데 그런데도 천하태평입니다. 별로 걱정을 안 하는데 이런 부분을 부모로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앞으로 도움을 줘야 될지 고민이 돼서 여쭤봅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 자녀가 지금 수능을 보셨는데도 점수가 예상보다 좀 적게 나왔단 말은 사실은 공부 많이 안 해서 그렇습니다. 뭐 특별한 건 아닌데, 네. 항상 보면 공부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점수가 안 나온다. 자녀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꿈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된다. 그걸 더 구체적으로 하면 자녀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뭐냐? 이런 게 이제 정립이 딱 돼 있어야 돼요, 이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모든 분들이 이 부분을 가정에서 가르쳐 놓아야 되는데 이 부분을 잘 이야기를 안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한 답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아들아, 너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 공기의 도움을 받아서 숨도 쉬어야 되고 밥을 먹어야 살고 옷을 입어야 살고 집이 있어야 살고 자, 이렇게 우리 이웃들이 농사도 지어주고 가스도 배달해주고 그다음에 그릇도 만들어주고 숟가락 밥그릇 다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된다.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단다. 그래서 아들아, 나 아닌 이웃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감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이게 나와 이 이웃 이거를 다 함께라고 그래요. 다 함께 잘 살기 위해서
이게 우리 모두의 꿈이어야 한다. 왜? 그래야 자기가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자, 다 함께 잘 사는데 여기다가 언제까지 다 함께 잘 살게 할 거냐는 기간을 정하면 목표로 바뀝니다. 자, 자녀가 언제까지 다 함께 잘 살도록 해야 되겠다고 기간이 딱 정리가 되면 그때 분명한 목표가 설정됩니다. 모든 자녀는 분명한 목표가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무사태평으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이 있어야 돼. 수단. 오늘 도구라 그러죠. 어떤 도구가 하나 있어야 돼. 이 도구를 우리는 직업이라고 말합니다. 직업. 근데 자칫하면 꿈이 뭐예요 하면 직업을 이야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 직업은 수단이고 도구입니다. 저는 의사가 꿈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의사라는 직업을 통해서 이건 직업, 수단, 그 다음에 다 함께 잘 살게 하는 게 꿈이에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과학자가 되어서 이 수단, 다 함께 잘 살게 하는 게 꿈이에요. 이렇게 정리가 되어줘야 돼. 이거 하나도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물어보면 직업이 무슨 꿈이에요? 직업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꿈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명한 목표가 서면 자기가 이제 확실한 실력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목표가 서면. 왜? 언제까지 그걸 다 해내겠다고 기간을 정했으니 거기에 걸맞게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에 실력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철저히 습관을 통제해서 자기 관리를 하셔야 된다. 자기 관리. 습관을 통제해야 되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최소한 1시간 이상 공부하고 학교도 가고 이런 습관을 통제. 그 다음에 자 외부와의 관계가 열린 관계를 했네. 외부하고 열린 관계. 이걸 대인 관계를 하기도 하고 세상과 이념과 사상과 사람과 자연과 인종과 민족 다 열린 관계로서 이렇게 교류를 해야지 자기가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해내는 힘이 있어야 된다. 자, 이 해내는 힘이 없으면 이 좋은 것도 막상 이룰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정했으면 즉시 한다, 반드시 한다, 될 때까지 한다 하는 일, 해내는 힘을 가지고 도전하시면 24시간 주어진 이 시간을 참으로 잘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녀를 탓하기 전에 부모가 자녀가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되는지 이거 13, 5개라 그래요. 5가지 열쇠가 자녀에게 아직은 주어지지 못했구나 하고 부모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셔야 될 겁니다. 자기 아들이나 딸들이 언제 피느냐보다도 어떻게 피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향기가 많이 나고 향기가 오래 나고 향기가 멀리까지 퍼질 수 있는 그런 자녀 될 거라는 믿음으로 지켜보고 기다려주는 부모 되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됐습니까? 네. 보통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 소망들이 다 있는데 다 누구나 다 고유의 소망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게 되는데 기도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 이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사람 몸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는 한 다 소망을 갖고 있대.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바라는 것이 있다. 요걸 주로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을 기도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기도를 잘하는 방법은 수없이 질문하고 또 수없이 들어도 모자랍니다. 왜? 누구나 다 여기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번 공부하셔도 좋습니다. 기도는
오직 성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성취는 오직 변하지 않는 법칙을 알고 하셔야 된다. 변하지 않는 법칙. 요거를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치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가치 기준. 이거는 여러분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 기준에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여러분들 알아두시세요. 결과. 오늘 행동을 결정해서 오늘 시작할 수는 있어요. 시작할 수는 있지만 결과는 오직 변하지 않는 이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결과를 이루고 싶다면 이 변하지 않는 법칙인 인연 과보의 법칙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셔야 됩니다. 인연 과보의 법칙을 어렵게 이렇게 생각 안 해도 됩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의 원리로 법칙이 움직입니다. 하나는 플러스 기운이 나오는 양의 원리가 있습니다. 긍정의 원리다. 뭐냐면 밝은 생각을 하면, 밝은 말을 하면, 밝은 행동을 하면, 얘는 어떤 경우든 밝아진다는 이 법칙, 인연가보의 법칙, 이것이 여러분의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예를 들어서 가치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경우를 살든 간에 여러분이 어두운 쪽으로 만약에 해석을 하게 되면 자기 가치 기준에 따라 어두운 해석을 했으니 결과는 어둡게 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제가 어제도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을 제가 여기다 써드릴게요. 야, 여러분들 뭐 똑같은 아들이 오랫동안 지금 직업을 갖지 않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다고 상담을 하는데, 자, 여기 엄마가 사실을 가지고 자꾸 어두운 쪽 이야기를 해요. 어두운 쪽. 뭐 게으르다든지 깨끗이 안 한다든지 열심히 살지 않는다든지 그 사실이거든. 엄마가 보면 이게 여러분들이 놓치는 부분이네. 사실을 이야기해서 어두운 쪽으로 하게 되면 이 아들은 더 어둡게 되는데 사실이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 사실하고 아무 상관없이 뭐 결과가 지금보다 밝게 되고 싶대. 아들이 지금보다 밝아지게 도와주고 싶다. 이거는 결과를 얻고자 하는 거예요. 얻고자 하는 결과가 밝아지기를 원한다면 지금 사실, 게으르고 뭐 식지도 않고 뭐 이런 사실을 절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두워져 버리죠. 그래서 기도는 사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얻고자 하는 결과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행동을 해 주셔야 돼요.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행동도. 이게 기도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사실을 자꾸 이야기하네. 아들이 빈둥빈둥 논다. 그 사실이잖아요. 그럼 그 빈둥빈둥 논다가 그게 플러스의 에너지, 긍정의 에너지가 안 나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럼 긍정의 에너지, 밝은 에너지가 안 나오는 걸 부모가 계속 한다? 그럼 나아질 일이 없죠. 밝은 생각하면 바로 밝아질 거를. 그러면, 이거 세계적인 아들 덕분입니다. 세계적인 인물 덕분 제가 이렇게 하라 그랬거든요. 아들도 이제 빼라고. 그게 무슨 아들이냐고. 하늘이 다 도와줘서 살고 땅이 도와줘서 사는 내 아들이냐고. 내 자도 빼고 아들도 빼고 세상의 자식이 되라고 보내라.
그래서 뭐 새겨진 인물 덕분입니다. 그럼 밝은 거잖아요. 새겨진 인물 최고입니다. 이건 밝은 거잖아요. 밝은 걸 하고 있어라. 그러면 밝아진다. 이건 기도의 원리고 요령이고 비법입니다. 그래서 뭘 군더더기 하나도 안 해도 됩니다. 뭐 관세음보살, 뭐 신무장은 대단하게 막 원만히 받는 뭐 이거 한 개도 안 해도 된다. 지금은 뭐 주부로서 생활하고 있지만 사회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제일 힘든 부분이 그 비리를 봤을 때 말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눈 감고 있어야 되는지 그 다음날 출근하게 되면 분명히 그 사람이 나쁜 생각인 걸 아는데 참고 있자니까 속을 부글부글 끓고 말하자 그러니까 입산 사람 될 것 같고 또 회사에서도 저를 찍어서 좀 안 좋게 볼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지요. 선생님 듣고 싶습니다. 네, 네. 박수 한번. 아, 정말 좋은 질문 왔네요. 자,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느끼는데, 예를 들면 부하나 상사가, 윗사람이, 지금 비리를, 즉, 올바른 방법이나 방향으로 하지 않고, 비리란 말은 오늘 여러분 정확하게 표현을 바꿔서 해보시라고. 개인의 이익을 위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비리란 단어보다 좋은 단어를 바꾸면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마음을 쓴다. 마음을 쓴다. 이렇게 여러분 바꿔놓고 보십시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마음을 쓰는 것은 이거는 뭐냐 분명히 하지 말아야 될 일이에요. 부족한 부분이 이건 부족한 모습이다. 그래서 이걸 직접 본인한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직접 본인한테. 근데 본인한테 직접 할 때는 1번 이 본인한테 직접 해도 될 만큼 친한 사이가 돼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친한 사이 돼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하네. 이는 개인만의 이익을 일하는 것은 전체를 이롭게 하는 거는 차이가 있죠. 전체를 이롭게. 전체를 이롭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선이라고 그래요. 선한 일을 하는 선한 행동을 해요. 우리 모두는 나 아닌 게 없으면 나도 없다. 그러므로 내 개인의 이익만 위하는 것은 안 된다. 이건 분명히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꼭 해주고 싶은 것은 이런 비리를 정확하게 자기 얼굴을 내놓고 자기 이름을 밝히고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것은 이름을 숨기가지고 비겁하게 상대방을 고발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라냐면 야 떳떳하게 얼굴 내놓고 이야기해라. 딱 이렇게 합니다. 이게 뭐냐면 어릴 때부터 우리가 발음에 대한 교육을 안 시키고 있다. 오직 돈을 많이 버느냐 하는 경제력에 대한 관심으로 교육을 시켜서 무엇보다도 발음이 더 중요하다는 교육을 지금 우리는 사회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못 시키고 있다. 안 시키고 있다. 이런 것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한테 이런 일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를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고 그 본인한테 살짝 이야기를 먼저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도 안 하면 것이 야 헛소리 하지 말라고 나는 내 방식대로 간다. 그러면 나는 사표 내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분을 또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된다. 그 말고는 이런 거 봐도
자기 뭐 왕따 당할까봐 잘릴까봐 막 자기가 막 아닌데도 다니야 참으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다니는데도 기분 안 좋아요. 그런 걸 돈 받아서 내 자식 뒷바라지 하는 게 땅땅하고 떳떳하지도 못해. 이렇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습니다. 실력이 모자라니 괜히 뭐 어떻게 하다가 잘리면 그마저도 뭐 돈을 못 벌면 우리 자식들 뭐 뒷바라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실력을 길러서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됐어요? 저를 계속적으로 공격했던 사람이나 저랑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이 제가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안 좋게 됐어요. 그럴 때마다 갑자기 아주 고소한 기분이 들면서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럴 때 그거에 대한 업보가 있는지 아니면 그 업보에 대한 가보를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박수 한번 칠게요. 불특정인 이럴 때 영향을 미치는 거고 자기는 잘 모르는 특정한 사람이 아닌 불특정인.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여기서 이렇게 하면 여기 파장이 이렇게 전달돼서 이분한테도 불특정인 이분한테도 영향이 갑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영향이 미친다. 그래서 중국에서 나비가 이렇게 하는데 미국에 뉴욕이 들럭들럭하고 나비 효과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라고 다 원마인 네트워크입니다. 한 마음으로 모두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연결돼서 영향을 미친다는 용어를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보가 따라온다. 과보가 오는데 여기 보면 아직 부정업이라서 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죠. 고정이 아직 안 된 과보로 오는 업이 있고 고정이 안 된 과보로. 그 다음에 정해져서 딱 고정이 되어서 정해져서 오는 업이 있고 그 다음에 무기업이라 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기록이 되지 않는 업도 있다. 그래서 과보는 이렇게 정해져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정해지지 않았어. 이 정해지지 않았다 하고, 요 무기업은 아예 과보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 뭐 기록이 안 된다 소리니까. 요거는 뭐냐면, 부정업은 뭐냐면, 때가 되면, 지금은 아니지만 때가 되면, 인연이 도래하면 그 과보를 받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 알아두셔야 됩니다. 바로 정해졌으면 바로 과보가 나오지만 아직 정해져 있지 뭐 인연이 도래하지 않아. 그러면 인연이 도래했을 때 오는 부정업. 네, 무기업은 아예 기록이 안 됐으니까 과보로서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 네, 이렇게 구분해서 여러분은 아시면 업에 대해서도 정리가 잘. 자, 그 다음에 정해진 업에 대해서는 좀 더 들어갑니다. 정해진 업은 여러분들이 선업이 있고 불선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떤 것도 영향을 미치는데 선업은 밝은 생각입니다. 밝은 생각, 밝은 말, 밝은 행동 한다면 이거는 선업은 복을 받게 되니까 설령 과보를 받아도 괜찮죠. 복이 오니까. 그러나 불선업은 전체를 이롭게 한 것을 말합니다. 전체를 이롭게 한 것은 다 선업. 그는 과보로 복을 받게 됩니다. 불선업은 개인 이익을 위한 겁니다. 혹은 전체를 해롭게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전체를 해롭게 했다. 개인 이익을 위하다 보니까. 이럴 때는 반드시 화가 미친다. 화가 미친다. 여러분 꼭 알아두시. 이거 화가 미친다.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그래서 전화이복 이런 말 들어봤죠? 전화이복. 그래서 전체를 이롭게 하지 않고 해롭게 했을 때는 화를 입게 되고 이 화를 입는다. 이거를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다. 이런 건 이제 종교에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너는 죄인이야 하고 못을 박아버리고, 그러니까 너는 벌 받아야 돼. 이렇게 하면 나는 이제 죄인이라고 주눅이 들고 어두워져서 이양지 죄인이 된 거 하고 더 일을 저지른 심리가 발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철저히 종교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언어를 정말 강하게 원색적으로 써서 실제로는 사람들에게 악랄한 영향을 미쳐서 종교인들이 전쟁하고 종교인들이 이단이라 해가 우리 편 아닌 사람 그냥 죽이고 하는 걸 정말 많이 볼 거예요. 지금도 뭐 전 세계에서 하고 있잖아요. 종교의 이름으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도 전체를 이롭게 했을 때는 복 받고 이롭지 않게 했다면 그 화를 입게 된다. 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도움 됐어요? 네. 제가 살면서 걱정이 딱 한 가지가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근데 시집간 딸이 우리 사위하고 마음을 맞추지를 못하고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걸 엄마가 지켜보자니 제 스스로가 힘들어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지켜봐야 되는 건지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결혼을 한 딸과 사이가 토닥토닥 하면서 지금 많이 사이가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정 엄마로서 어떤 도움을 줘야 되며 또 마음 가지면 어떻게 해야지 좋은 관계가 될까요? 좋은 질문인데 제일 먼저 알아두시라고요. 결혼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결혼식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걸 여러분들 꼭 좀 아셔야 되는데 두 분이 발을 맞추는 연습을 합니다. 발 맞추기. 그래서 이렇게 손잡고 들어가는 게 보폭을 맞추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결혼의 의미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제일 먼저 인생을 많이 살은 아빠와 손을 잡고 걷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살아온 보폭으로 많이 살은 사람과 어떻게 다른지 보폭을 한번 연습하고 그리고 새로 만난 남녀가 발걸음을 같이 맞춰보는 거예요. 왜? 자, 이 친정집에서 살아온 습관에 의한 삶의 보폭이 있습니다. 삶의 보폭이. 이걸 보통 호흡이라고 그래요. 호흡. 그 친정 문화라고 그래요. 그 속에서 젖어 있는 그 호흡 길이가 있어요. 그 집만의 문화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각자의 문화를 제일 먼저 두 분이 이렇게 결혼식장에서 앞으로 우리가 이 보폭을 맞춰보면서 살자 하는 약속이에요. 아무도 그런 설명을 안 해주죠. 자, 제일 먼저 남녀의 핵심 포인트를 알아야 됩니다. 차이점에서 두 가지는 죽을 때까지 맞지 않는다 하는 걸 가르쳐 줘야 돼요. 하나는 아무리 결혼을 하더라도 내 마음에 들기 위해 함께 사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함께 사는 것은 아니다. 이걸 꼭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부부 아니라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 쓰든 직장에 쓰든 사회에 쓰든 가정에 쓰든 누구도 심지어 부모가 자식 마음에 들기 위해서 태어나지 않고 자식이 부모 마음에 들기 위해서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안 가르치기 때문에 마음에 들기 위해서 태어나지 않고 같이 사는 게 아니다. 마음에 안 들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르치 놓지 않기 때문에 그 당연한 일을 자기들은 부정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는
2번, 우리의 이게 몸 구조는 요즘 말로 메커니즘 안에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칠식이 항상 팔식에 녹화되어 있는 장면을 보고 늘 판단하고 살아가므로 항상 자기가 옳다고 하도록 시스템 딱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 요걸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늘 같이 살아보면 자기가 옳다고 말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만약에 대화를 나누다가 갈등이 일어날 때 보면 서로 자기가 옳다는 이야기하는 바람에 갈등이 일어나게 돼 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죽을 때까지 마음에 안 들도록 되어 있단다. 그래서 결혼을 하시더라도 혹은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제일 먼저 가족끼리라도 두 가지는 마음에 안 들 거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게 참으로 중요하다. 그 다음에 8가지는 같이 살만하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2가지는 마음에 안 들고 8가지는 괜찮다. 이걸 28 청춘의 법칙이라고. 이 2가지가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을 일찍이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떤 분도 가르치지 않아서 막상 힘들게 취업해서 직장에 갔는데도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사표를 내고 온다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왜? 기본을 안 가르쳤다 이 말. 네가 집에서도 봤듯이 부모가 네 마음에 안 들듯이 이 세상 어디에 가도 너 마음에 들기 위해서 상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거라 하고 늘 밥상머리에서 밥 먹을 때마다 들려줘야 되는 게 이 공부예요. 결혼은 철저히 제대로 알고 해야 된다고. 이름이 배우자입니다. 서로 배우자. 알겠어요? 서로 공부해서 배우자. 이래서 배우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름을 사람들이 몰랐어요. 서로 배워야 된다. 뭘 해야 되는지. 특히 여성은 기를 살려서 운을 좋게 만드는 이 5가지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기쁜 척도 할 줄 알고, 약한 척도 할 줄 알고, 또 못난 척도 할 줄 알고, 당신 덕분입니다도 할 줄 알고, 최고입니다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최고입니다. 요 5가지 기술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시집을 간다. 대단히 위험한 모험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모험을 지금, 이거는 투기예요. 투자도 아니고 투기. 이런 분 꽤나 있습니다. 특히 OECD 이혼율 1위 국이 어느 나라인 줄 눈치챘죠. 왜? 이런 교육을 안 시키고 투기하기 때문입니다. 자, 남성은 4가지 기술을 갖추고 가야 됩니다. 4가지. 요 5가지보다 4가지 작지요, 조금. 하나는 하루를 마감할 때, 즉 잠자기 전에 언제나 귀에다 대놓고 당신 덕분에 오늘도 잘 보내서 감사합니다는 말을, 당신 덕분이라는 말을 하고 감사의 표현을 잘 때는 꼭 해야 되는 게 이게 남성이 해야 될 과목 중에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성은 잠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달콤하게 귀에다 대놓고 한마디 해줘야지 잠이 드는. 알아두셔야 되는데 요 기가 초성달을 닮아서 여자는 기로서 먹고 삽니다. 여성의 음을 상징. 요 동그란 용어는 태양을 닮아서 양이라고 해서 남성은 눈으로 먹고 살기 때문에 뭐든지 보면 몰라? 이렇게 눈으로 먹고 살기 때문에. 여성은 보면 몰라. 나는 귀에 이야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귀로 이야기를 꼭 해줘야 됩니다. 요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귀에다가. 그 다음에 2번째, 어떤 경우도 우리네 인생은 이게 술술 풀려야 되기 때문에 술술, 이걸 2잔만 하셔야 됩니다. 술술 풀리기 위해서는 술은 2잔만 하셔야 된다.
요거는 남자가 지켜야 될 덕목이고, 숙제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 1시간 이상 공부하고 출근한다. 공부하고. 내공을 쌓고 출근한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직 경쟁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실력만이 내 아내와 가정을 지킬 수 있고 실력만이 내 자녀도 훌륭히 키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장인 남편은 늘 하고 계셔야 비전이 있는 가족이요 가정이라서 늘 따뜻한 마음으로 존경하면서 받들게 됩니다. 이게 남성이 해야 될 4가지 기본 숙제입니다. 이게 습관이 되어 있지도 않는 데를 그냥 다리 찼다고 달력에 나이가 좀 많다고 덜큰 결혼을 시켜놓으면 할머니가 아기를 돌보는 일이 생기는 일을 옆에서 많이 보고 있어요. 이런 기본 2가지는 철저히 집집마다 훈련을 시켜서 결혼에 임하도록 해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백중기도와 그 하음살림, 네, 백중기도와 하음살림이 다른 게 어떻게 다른지 또 차이점이 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전 그걸 잘 몰라가지고 궁금했습니다. 그거 스님한테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5월달에 돌아가셨거든요. 5월달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3주 전에 친정을 갈 일이 있어서 갔었습니다. 그러는데 시골에 어머니가 계시다가 돌아가시고 아무도 안 계시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 계실 때 제가 참 예쁜 옷을 하나 엄마를 사드렸는데 그걸 한두 번 입고 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가니까 친정을 갔는데 그 옷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아깝고 또 엄마 생각도 나고 해서 이거 빨아가 내가 입어야 되겠다 하고 갖고 왔었어요. 그 옷을요. 그랬는데 갖고 와가지고 빨아놓고 한 3일 되니까 아침에 폰을 쓰려고 턱 들치니까 엄마가 턱 나오는 거예요. 폰에서 엄마 사진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찾지도 안 했는데. 그래서 저 순간적으로 그냥 퍼뜩 닫아버렸어요. 닫고는, 엄마가 아직도 좋은데 못 가고 계시는 건가 하는 생각이 조금 좀 궁금하고 걱정도 되고요. 또 제가 또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 어떡하나 걱정돼가지고 한 번 더 찾아봤어요. 그 사진이 저희 동생이 1년 전에 돌아가시기 전 1년 전에 저한테 엄마 병원에서 모욕했다 하면서 우리 동생이 모욕시켜가지고 폰을 찍어서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거였는데요. 찾지도 않았는데 그게 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닫았는데 또 궁금해가 한 번 더 보려고 찾으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참 궁금하고 또 제가 또 그 엄마 옷을 가지고 온 걸 어떻게 할지 그것도 좀 걱정이 되고 그래서 엄마가 또 좋은데 못 가고 계시는가 하는 그런 걱정도 되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산서 여기까지 오려면 기름이 많이 들르냐. 기름값을 지금 단단히 본주를 뽑아야 되니까 지금 지금 자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과 통화하는 능력을 부처님이 말씀해준 경전에 천안통이라고 합니다. 천안통. 여러분들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천안통이 열려서 이런 능력을 끄집어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잘 계신다니까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엄마 옷을 입어도 되는지 물론 입어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잘 못 입어요. 돌아가신 분이라는 그 생각을 미리 깔고 있어가지고
그 옷이 많은 생각으로 미리 깔아버리니까 불편한 것, 즉 어두운 생각이 들어가서 불편해. 입어도 괜찮고 또 그걸 잘 입을 수 있는 곳에 주어도 됩니다. 예, 상관없습니다. 그다음 백중기도는 간단하게 백중날 하는 기도가 백중기도입니다. 백중 보통 음력 7월 보름이라고 그러죠. 7월 보름날 기도하는 것을 백중기도라 하니까 이렇게만 알아도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그런데 이때 주로 우리 조상님께 효도하는 날이라서 백중은 그동안 농사를 잘 짓도록 도와줬다고 감사제 드리는 거거든요. 감사제. 조상님께 감사제 올리는, 즉 요즘 말로 하면 효도하는 날이에요. 효도하는 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조상님이 좋은 데 가시도록 하는 거예요. 좋은 데 가시도록. 이때 극락에 계신 아미타불. 백중기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아미타불 계시는 직통전화를 알아서 연락을 하든지, 요즘 아미타 부처님도 핸드폰을 들고 있으니까 핸드폰이나 카톡으로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백중기도 때 아미타 부처님 핸드폰 번호를 모르고 계시는 절에서는 조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날 똑같이 직통전화를 하다 보면 통화 중이라서 통화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미타 부처님이 핸드폰 번호를 알아놔가지고 카톡으로 연락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효심사 신도들은 다 핸드폰 번호도 알고 카톡하는 사이입니다. 다른 절에서는 아직 여기까지 진도가 안 나갔으면 혹시 효심사 신도들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제가 공개를 안 하랍니다. 좀 비싸게 두려고. 그 다음에 화엄살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화엄살림은 화엄경이라는 경전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마음의 양식이 가득 차도록. 요거는 최절인아산, 그 다음에 장양 공덕림. 그래서 여기 살림이라고 그래요. 살림. 요 체절이 뭐냐면 무릎을 팍 꺾어서 인하상이면 사람이라는, 나라는 상, 아상, 또 상대방이란 남이라는 상들을 다 산것이 돼 있단 말이에요. 나라는 상, 남이라는 상, 사람이라는 상. 아상, 인상, 중생상, 서자상 들어봤죠? 그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산이라고 한자로 표현을 한 게, 이게 상을 말해요. 아상. 나라는 상, 그 다음에 남이라는 상. 장량은 길기 오래 양식 쌓아진다, 길러진다. 장량, 자양분이 주어진다, 오랫동안. 그래서 공덕의 숲을 이룬다. 그래서 살림이라고 해서 하음살림 법회. 요 살림이 우리식으로 발음하면 산림 이렇게 발음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살림이라고 이렇게 발음합니다. 이게 뭐냐면 삶이에요. 우리네 삶. 이게 이런 단어에서 나왔다. 살림이라는 단어가. 살리는 거예요. 아상을 없애서 같이 살리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 아시겠습니까? 이 말에서 이게 살림이라는 게 나왔다. 우리 살림살이 살리는 걸 하잖아요. 왜? 나라는 아상을 없애서 남이라는 경계를 무너뜨려서 같이 잘 살게 하자. 이게 살림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뜻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엄살림이에요. 주로 하엄살림 법회 통도사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크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보면 화엄경 강의를 100고자라해서 100분의 큰 고승들, 법력이 높은 분들을 100분을 모셔서 파트별로 하엄경 강의를 하시는 하엄살림 법회를 주로 통도사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법화경 살림 법회에서 이런 걸 또 하는 중이에요. 법왕사에 저도 법화경 살림 법회 때 법화경 100고자 하는 데 가서 저도 몇 분이나
대구에 있는 법왕사 가서 해드렸는데 그렇게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봉선사는 보면 능엄살림법회 그 각 사찰마다 좀 특징이 있죠. 능엄살림법회라 해서 봉선사에서는 능엄경임 운어 스님부터 운어 큰 스님부터 지금 어른 큰 스님도 내려 이 능엄경의 산맥이 있어서 능엄살림법회 절마다 좀 특징이 있지만 살림법회라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나라는 상 없애고 남이란 상 없애서 전체가 하나 되도록 해서 다 함께 잘 살도록 하는 일을 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